안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찬바람이 부니까 아우 무릎이 시려, 네. 뻣뻣해, 바람 든 듯 이상하게 아프네.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유는 바로 네. 이맘때면 심해지는 무릎 통증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하철 계단이 마치 히말라야 산처럼 느껴진다고 어우. 해서 계단만 보면 곡소리가 난다고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예. 자, 무릎이 아프긴 한데 이게 과연 찬바람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어제 내가 등산을 갔다 와서 아픈 건지 또는 내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오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릎 통증을 잡는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송영섭 한의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성규 물리치료사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무릎 통증입니다. 네. 한때는 나도 참 날아다녔는데 막 이런 분들 네.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 사실은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네, 하도 그럴 수 앉았다 있어요.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도전 골든벨이라고 그걸 오래 했더니 맞아요. 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니까 저도 사실은 무릎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시작부터 네. 딱 까놓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무릎 왜 아픈 겁니까? 지금 톡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앉았다 일어나는 거 많이 하니까 무릎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관절 중에서 가장 큰 관절이 바로 무릎 관절인데 네. 여기 우리 몸에 모든 몸무게가 하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그럴 경우에 많이 다치고요. 저기 최희당 아나운서 몇 발로 걸죠? 네? 다리 몇 킬로 걸어요? 2개로 걸죠? 2개를 걷죠. 어릴 때 몇 두 개밖에 킬로 걸어요? 어릴 때, 어릴 때. 기잖아요. 아, 네 네 개, 개가 네 개. 있었는데 그 문중에 뭐냐 요즘은 직립보행이 두 개밖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무릎 관절에는 뼈가 3개가 있어요. 예. 무릎뼈하고 뭐 넓적다리뼈, 정형뼈 3개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관절이 또 3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대가 6개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연골이 또 2개가 있어요. 바로 이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서 무릎 관절을 6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못되게 되면은 커다란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방법은 네 발로 다시 기어야 되는 겁니까? 제일 좋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릎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무릎 관절의 통증은 늦게 알면 알수록 손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한번 마모된 연골은 자연적으로 재생되는데 제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네. 치료나 운동을 통해서 증상을 늦추거나 또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처치하셔야 되는데요. 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수술적인 방법 또는 그런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야. 증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늦으면은 늦을수록 손해고 네. 되돌릴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하이힐을 많이 신다 보니까 약간 무릎이 시큰시큰한 경우가 벌써요? 있는데, 네, 요즘에 찬바람이 부니까 약간 조금 더 그런 것 같은 게 이게 큰일 혹시 났네. 기분 탓인지 실제로 그런 벌써 건가? 찬바람이 부니까 무릎이 시큰시큰. 아니 결혼도 안 한 처자가 예,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게 되면은 네. 우리 무릎이 이제 뼈랑 연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네, 네.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고 힘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네. 날씨가 차면은 얘들이 이제 경직되고 수축이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약간의 이제 자극에도 큰 통증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는 통즉 불통, 불통 즉통이라고 아.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 안이 경직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요새 단풍 한자 계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춥고 그러다 보니까 관절하고 혈관이 수축하는데 네. 산행을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근데 산행을 갈 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내려올 때면 어떻게 돼? 몸이 수그러지니까 네. 앞으로 체중이 쏠리면서 네. 앞에 무릎에 하중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막아주는 게 아까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자꾸 닿다 보니까 이게 바로 상처가 생겨가지고 예.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행을 했다든지 예. 어디 운동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오금이 당기면서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예. 다리를 쭉 폈는데 안 펴져. 예. 쪼그려 앉기가 안 돼.
앉았다 일어났다 어렵다. 네. 이럴 때 바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게 뭐 어느 정도 근육이 좀 놀라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말이죠. 내 무릎이 지금 온전한지 지금 문제가 있는지 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6개 네. 항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6개 항목 중에 내가 몇 개나 속하는지 한번 잘 네. 체크해 보십시오. 자, 읽어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다. 두 번째,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 움직이고 난 뒤 무릎이 화끈거리고 붓는다. 걸을 때 아프고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 다리가 완전히 안 펴지고 안 구부려진다. 무릎이 어긋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6가지가 있네요. 네. 자, 6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이 중에 몇 개가 해당되면 위험한가를 떠나서 네. 6가지가 다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본인은 몇 개 있어요? 몇 개 해당되시나요?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다. 아, 혜정 네. 씨는 저는 1개 정도. 2번. 한 개 정도. 저도 보니까 언뜻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에 소리가 얘기한 나는 것이 경우도 있고. 예, 예. 연골이라든지 예. 반월상 연골 갖다가 손상돼 갖다 의심하는 건데 예.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있더라도 바로 그 연골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고 특히 그죠? 3, 4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는 바로 진찰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 항목 있어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네, 아프다. 제가 이제 소리가 나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예. 예. 소리만 나는 건 괜찮아요. 예. 아픈 거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항목 6개가 다 하나만 해당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만 예. 돼도 문제인데 여기서 2개, 3개면 이제 중증이니까 네.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네. 보면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무릎이 아프면 뭐 거의 백이면배 관절염은 의심하는데 네, 네. 이럴 경우에 혹시 관절염이 아닐 경우도 있나요? 예, 우리가 무릎 하면은 관절염이 그냥 입골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냥 아예 그냥 박혀 있어가지고 네, 네. 어린 나이든 나이가 많든 무릎이 네. 안 좋으면 무조건 나 관절염이 있나 이렇게 류마티스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류마티즘은 뭐 퇴행성 관절염이든 네. 하여튼 네. 무릎 하면 관절염인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무릎에는 그 위에 이제 싸고 있는 근육들도 많고 힘줄 인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네. 관절 자체가 약해지거나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육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근육이 다쳐서 무릎까지 아픈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뒤쪽 햄스트링이 다쳐가지고서는 무릎 뒤쪽이나 이런 쪽이 아플 수가 있고요. 뭐 네. 내측이나 외측 같은 경우도 인대나 이런 쪽이 약해져가지고서는 뭐 무릎에 뚝뚝 소리가 난다거나 네. 좀 아픈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차이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관절통일 수도 있고 근육통일 수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관절통이든 근육통이든 무릎은 무릎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치료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관절통에서 근육통이 나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아,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합부위라고 있죠. 예. 왜냐하면 무릎 관절이라든지 어깨 관절이라든지 손 관절이라든지 이런 접합 부위가 우리가 생겼을 때 예. 이게 정확한 원인을 갖다 찾지 않고 그냥 치료하게 되면은 예.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단육통한 근육통은 상관이 없지만 관절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연골이 다쳤을 경우에 그걸 그냥 방치해야 되면 큰 병이 되기 때문에 예.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 무릎이니까 그냥 무릎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증상이라서 저희가 네. 관절염으로 오인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무릎 통증 등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근육통과 관절통을 저희가 네. 구분해 드릴게요. 자, 알고 보니 근육통이라고 근육통도 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네. 보겠습니다. 뭐예요? 예. 아유, 복잡하네. 단순 근육통, 섬유 근육통, 근막 통증 증후군. 야, 이름도 어렵네요. 예, 이게 이제 무릎이 아플 때 이제 근육통이라고 의심될 수 있는 이제 3가지를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네. 단수 근육통은 쉬워요. 그냥 우리 타박상이나 그냥 갑자기 조금 아픈 거 있죠. 그리고 예. 잠깐 쉬고 나면 없어질 정도의 그냥 예. 단순한 무릎 쪽의 근육통이라고 아, 무리를 생각을 했을 하시면 돼요. 경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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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섬유 근육통이랑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달라요. 네. 섬유 근육통 같은 경우는 원인이나 뭐 치료법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네. 앞통점들이 이렇게 딱 나와요. 아. 그 아픈 지점이? 예, 그 아픈 지점 중에 하나가 무릎 안쪽이에요. 보시면은. 그래서 저거를 관절염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근막 통증 증후군 역시 원래 이제 목이나 어깨 쪽이 이렇게 네. 당기면서 담이 걸린 것처럼 좀 아픈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역시 저것도 무릎 안쪽에 비슷한 부분에 앞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절염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특히 근막 통증 증후군은
내가 담이 들렸나 할 정도로 목 쪽이 아프지만 네, 네. 원인은 무릎이라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예. 목이나 어깨 쪽이 이렇게 원래는? 많은데 아, 원래. 예, 무릎 무릎에도 쪽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아, 있어요. 그 증상이 무릎에도 있을 수가 예, 있다. 예, 예. 아, 오해할 뻔했네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어요. 네. 자, 다음은 그다음에 네, 알고 보니 관절통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한번 볼까요? 한번 써봐 주시죠. 아, 이것도 세 가지나 있네요. 네, 똑같습니다. 관절염이 있고 예. 갱년기 장애가 있고 네. 과도한 관절 사용이 있네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관절통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관절염은 우리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무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대 같은데 아픈데 관절통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근육통이에요. 하지만 관절염 문제가 뭐냐? 네. 관절 안에 그 안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갑자기 네. 잘못된 생기는데 이게 생길 경우에는 여기가 붓거나 아니면 열이 납니다. 그건 이제 관절염이 되는 거고 예.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문제가 뭐게 되면 관절이 망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이렇게 바뀌든지 예. 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염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갱년기 장애는 뭐냐? 아까 뭐 최희장 아나운서가 벌써 자기는 아프대 그런데 아직 거긴 아니고 우리가 갱년기가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이것으로 인해서 관절이 예.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네. 관절통이 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과도한 관절 사용은 뭐냐? 아까 김윤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거 예. 무슨 골든벨? 예, 도종골든벨. 네, 거기서 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네, 일어났다 하다 보면 반복했죠. 이게 과도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는 것이 바로 어. 통증이기 때문에 그걸 딱 관절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야, 자, 이제 정말 근육통과 관절통 굉장히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증상이 구분을 이렇게 하니까 다양하고 하니까 네, 또 더 다르네요. 좀 헷갈릴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치료법도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절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네. 근육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많기 때문에 회복이나 어떠한 손상을 받았을 때도 그 자체의 큰 부상만 없다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보통 근육통이 발생하게 되면 1주 내지 2주 정도 후면 회복을 하는데요. 네. 인대나 힘줄 또는 관절 같은 경우는 근육에 비하여 혈액 공급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받으면 재생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이나 또는 인대 또는 이러한 관절 가동범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네네.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마사지나 찜질만으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을 온찜질 대신에 네. 어떠한 운동이나 네.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네.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예. 병원이나 이러한 전문의에 보다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아, 내 증상 이게 관절염인가? 근육통인가?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내가 관절염일지 아닐지 알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따라하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자, 모두 다 일어나셔야겠죠? 네. Everybody stand up. 네, 모두 네. 일어나는 선 상태에서요. 양쪽 팔을 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양쪽 예. 팔을 감은 상태에서 양발을 놓은 상태로 쭈그려 앉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아, 10초 정도를 버텨줍니다. 제가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일어났을 때 바로 일어나시면 상관이 없는데요. 네. 혹시 뒤로 넘어가려고 하거나 일어나려고 할 때 무릎에다가 손을 짚고 일어나신다면 네. 아무래도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약화가 되고 네. 관절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보면서 네. 저는 이거 10초간 있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가끔 네. 지방 출장 가면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바로 이 자세가 나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어떻던가요? 앉자마자 아파요. 앉자마자 그래서 오늘 선수 힘들어요. 지금 못 앉으신 건가요? 네, 아니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게 중심이 뒤로 가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오른쪽 뒤 후방 십자 인대를 다쳤거든요. 그 관계가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힘들더라고요, 그게. 예. 이게 굉장히 힘든 자세예요. 저 네. 10초만 버티시고 저번에 굉장히 가볍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동작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대단하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정 씨? 저도 이따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 나이는 뭐 적을수록 좋은데 관절 나이도 혹시 그러면 줄일 수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예. 드네요. 그래서 뭐 뼈도 젊으면 좋고 관절도 젊으면 좋고 다 이제 젊으면 좋은데 이걸 젊게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싸고 있는 우리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해줘서 예. 뼈나 아니면 관절이 좀 상하는 거를 좀 막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지지를 대신 근육이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근육을 풀어주고 풀어주고. 또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풀고 강화시켜라. 예. 두 개가 완전 반대되는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네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풀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 그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우리 운동. 운동에서 저희는 항상 뭐 하라고 그러죠? 스트레칭. 그 얘기구나. 스트레칭을 해서 풀고 예. 그다음에 그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렇죠. 이 방법이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 근육을 풀고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 있겠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칭이 바로 그러한 운동 중에 한 방법입니다. 네. 스트레칭을 안 하고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뭉쳐 있게 됩니다. 근육이 뭉쳐 있음으로써 관절의 가동 범위도 줄어들고 거기에 어떠한 과도한 부하가 걸리거나 또는 네. 어떤 운동 또는 일을 하다 보면 근육에 상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고 네. 어떠한 일이나 운동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는 무릎이 아픈데 등산을 해도 되나? 혹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나? 이런 분들. 맞아요. 피해야 하는 운동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바로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통한 유연성 운동을 먼저 하시고요. 아. 또는 걷기나 수영처럼 체중의 부하를 줄여주는 운동들은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떠한 조깅을 하거나 또는 테니스, 배드민턴 또는 축구와 같이 어떠한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해야 하는 운동들을 하신다면 그러한 방향 전환에 발생되는 부하에 의해서 무릎 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어떠한 운동들이나 어떠한 이러한 방향 전환을 할 때 편편하지 못한 곳에서 하게 될 경우에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운동들은 무릎에 해가 됩니다. 네. 예, 근데 또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쓰면 쓸수록 닳아서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뭐 친구들끼리 공주병이 아니냐 이렇게 놀린 경우도 있었는데 야, 물 좀 떠다 줘, 뭐 좀 갖다 줘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켜 보면 이 관절을 쓰는 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맞춰 보면 그 아이가 참 현명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근데 주부들은 그럴 일을 해야 수가 되잖아요. 없잖아요. 주부가 공주처럼 살 수 관절을 없잖아요.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청소하실 때 쭈그려 앉거나 또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무릎의 부하가 훨씬 더 많이 가해지게 되고 네. 무릎에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집안일을 하실 때 관절도 지키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운동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 예. 네, 자, 지금- 중앙으로 좀 네, 이동하셔서 따라해 보시면 보여주시죠. 됩니다. 예. 네, 이쪽. 가셔서 집안일도 하고 관절 보호도 야. 하고 운동까지 하는 네. 일석삼조 삼조네요. 운동법. 네, 먼저 이제 이 청소를 하실 때 예. 그냥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밀대나 이런 청소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 이제 밀대나 청소할 곳을 두시고 앞발을 앞쪽으로 살짝 뻗습니다. 네. 뻗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 이 뒤에 있는 종아리는 약간 편 상태로 스트레칭을 한 상태로 밀대를 밀어 주시면 됩니다. 자, 밀대를 쭉쭉 밀어 주십시오. 집안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런지라고 하는 운동 동작인데요. 그런 네, 부분이 런지라는 비슷해요. 동작들을 네. 그냥 하시게 되면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틀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런 밀대를 딱 잡고 하면 균형도 잡으실 수가 있고요. 아, 지지가 되는군요. 네, 지지가 되기 때문에 무릎에도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네. 또는 이러한 허벅지 근육에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청소하실 때 이렇게 밀대들 이용하고 이런 무릎을 구부려가면서 네. 또는 종아리의 뒤를 스트레칭하면서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지팡이 담는 거랑 똑같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운동 방법으로는 예. 이런 수건들, 밑대가 예. 없는 경우 이런 수건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건으로. 네, 수건 같은 경우는 요 뒤쪽 발에다가 앞을 구부린 상태로 이 뒤쪽 발에다가 예. 자, 밟습니다. 자, 뒷발로 이렇게 밟아요. 밟은 상태로 예. 이 앞발에 힘을 꽉 주십니다. 예. 자, 앞발에 힘을 준 상태로 뒷발을 이용해서 예. 자, 한번 쭉쭉 밀어줍니다. 뒤로 밀었다가 당기고 뒷발로 좋습니다. 걸레질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뒤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 아까 이제 밀대를 밀면서 허벅지 예.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했다면 예. 지금 이제 뒤로 쭉쭉 밀면서 예. 허리, 엉덩이 근육들까지 쓰면서 네. 청소를 하신다면 네. 즐겁고 건강한 청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상상해 봤어요. 네. 아내들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내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운동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예. 해서 한 5번 정도 하시고 발을 네. 바꿔서 번갈아 가서 하신다면 네.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걸리겠는데, 청소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시간 오래 걸려도 뭐 운동이 되는 거니까 운동하는 네, 시간이라고 천천히 생각하면 운동 삼아 되겠죠. 해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들어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절염을 이제 대수롭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는 네. 많이들 아실 텐데. 네. 자, 이런 사람 관절염에 더 잘 걸린다라고 하는데 숫자로 한번 저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먼저 여성은 4배, 여성은 4배.
남성 대비 여성의 퇴행성 관절염 와. 유병률이 4배나 돼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 이유를 불안하네요, 갖다 하게 되면 첫 여자 번째는 이제 여성은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성장 호르몬이 없어져서 뼈가 약해지는 거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여성은 남성보다 뭐가 적죠? 근육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관절을 갖다 보호할 때 여러 가지 인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반복적인 가슴 운동 때문에 무리하기 때문에 4배 정도 많습니다. 여성이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야. 자, 두 번째, 10명 중 8명. 이건 뭐죠?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 65세 이상 중장년층 네. 퇴행성 관절염 유병률이에요? 예, 65세 이상이 되면 네. 10명 거의 중에 뭐 8명이 바로 비구군이라고 퇴행성 봐도 관절염이 생기는데 네. 아까 뭐라 그랬죠? 많이 쓰면 닳잖아요. 네. 쇠파이프 오래 쓰면 녹슬잖아요. 우리 연골이 그만큼 닳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관절염입니다. 그래 조심해야 된다 이거. 그렇죠. 그럼 저 이 원장님은 죄송한데 여기에 드십니까? 저는 이제 62세니까 아직 안 들었어요. 관리를 앞으로도 잘 하셔야겠다. 그리고 날씨에서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불끈하세요. 아니에요. 자, 130에서 360kg. 이건 뭐죠? 네. 예. 네. 잘 떼셔야 돼요. 네.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에요. 야, 엄청나네요. 예,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네. 직립보행을 하면서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우리 체중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60kg 기준이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5kg가 찐다 그러면 한 15kg 정도의 하중을 더 받는다라고 아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좀 이제 관절염이 좀 있는 친구들은 살이 좀 많이 찐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살을 빨리 빼고 또 하체 쪽에 근육 강화 운동을 해가지고 네. 관절염이 오는 걸 좀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 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고령의 여성이 관절염 위험군이 아닌가. 네, 그 중에서 그런 생각이 최고 드네요. 위험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주부 세 분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관절염 아직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네. 궁금하다. 자, 관절염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앉고 일어날 때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관절염인가요? 당연히 관절염이죠. 아까 당연히 얘기했잖아요. 관절염이 아닙니다. 아까도 모두 얘기했죠. 소리가 나요? 네. 소리 나는 건 젊은 사람도 많이 날 수가 있고요. 저도 그렇고. 예, 여기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관절염이 심하게 아니고 나요. 소리가 나면서 아픈 경우. 그때가 관절염이고, 근데 소리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관절염이 아니고 다른 병이 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진단받는 게 좋습니다. 소리가 심하게 나면 소음이네, 소음. 그렇죠. 네, 두 번째 사연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가니탕이 뼈에 좋다고 해서 계속 먹고 있는데 정말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예, 이런 우리가 질문 보이니까. 많이 예, 들어봤어요. 정말 많이 이제 봤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동안이탕 먹는다고 해서 무릎이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입증된 건 없어요. 아. 근데 이제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으니까 좀 무릎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내 무릎이 안 좋아서 무조건 동안이탕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거는 틀렸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 궁금증. 네. 글루코사민이 관절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도 많다. 어떤 게 맞는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이게 이제 건강식품으로 볼 때는 이게 네. 게하고 이제 새우 같은데 껍질 갖다 추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글루코사민 자체가 바로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나와 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과학적인 근거는 또 없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치료제로 선택하면 안 되고요. 보조제로 선택하면 괜찮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당뇨 환자는 먹으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게하고 새우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예. 또 궁금한 게 사실 뭐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흔하게 겪다 보니까 집에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뭐 파스를 사용하거나 무릎 밴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참는 경우가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네, 그 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이 안 좋을 때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 밴드가 좀 근육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근육 강화 운동을 할 때는 밴드를 좀 풀으시고 하시고 이게 좀 심하다 싶을 때는 밴드를 끼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혈액순환도 좀 안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근육이 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파스도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온찜질, 시원하니까. 예, 네. 온찜질 같은 경우가 퇴행성 관절염에는 좀 도움이 되니까 네. 온찜질을 해주든가 아니면 온수에 좀 한 20분 정도 발을 담가 놓든가 그런 형태를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도움은 좀 받을 수 있다. 너무 네네네. 아프면. 네, 하지만 맞습니다. 이게 어떤 그 본인의 근본적인 근본적인 치료는 치료를 안 하기에는 될것 부족하다. 같아요. 병원 가야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네. 자, 그러면 오늘 파스, 찜질 말고 무릎 통증 잡는 비법 준비하셨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바로 이 의료용 테이프입니다. 아, 의료용 테이프, 네. 테이핑. 네, 스포츠 네. 테이핑이라고 해서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스포츠 경기들을 보게 되면 선수들이 무릎에 감고 나오고 네. 또는 맞아요. 어깨에다 감고 목에 나오는 것들을 붙이고 볼 있는 수가 것도 있습니다. 봤어요. 네. 예, 그럴 때 사용하는 테이프인데요. 근육을 대신해서 보조하는 수단으로 테이프의 탄성을 이용해서 움직여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감소시켜주는데 의료용 테이프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네, 일단 예.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 대한 무릎 테이핑을 보여드리면 네. 일단 이제 이 무릎을 이렇게 살짝 구부린 상태를 하시게 되면 예. 근육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뼈를 중심으로 예. 위쪽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을 향해서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뒤에서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방법은 누구나 아니요? 쉽게 하실 수 있는 예. 부분들이고요. 이런 테이프를 잘라서 약 한 15cm 정도로 자른 다음에 예. 무릎 위쪽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약 한 20% 정도 잡아당긴 다음에 무릎 밑에 아랫뼈를 향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안쪽으로 먼저 붙이셨다면 네. 이번에 이제 바깥쪽 방향으로 아. 무릎을 감싸는 방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빼고. 네, 그러고 무릎에 보니까- 있는 뼈를 예. 빼시고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마치 당겨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운동선수들 특히 이제 뭐 레슬링이나 이거 할 때 이렇게 많이 갖고 나와요. 골프 선수도 많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더 보강을 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네. 이제 여기서 한 겹 더 해서 이번엔 밑에서부터 네. 위쪽으로 올라간 상태로 붙여주시고 네. 마찬가지로 아, 한 번 더 네, 덧대가지고. 이게 이제 만약에 무릎이 좀 더 불편하시거나 좀 더 큰 힘을 줘야 된다, 네.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밑에서 이번에 하나로 또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서 네. 잡아당겨 주시면 중요한 게 됩니다. 보니까 땡기는 걸 20%만 땡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세게 땡기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가끔 가다 보면 이거를 세게 당겨야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아주 꽉 감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너무 세게 감을 경우에는 근육이 하는 역할들을 테이프가 함으로써 오히려 근력이 약화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이러한 테이프는 잡아당겨서 근육결을 따라 붙인 상태에서 잡아당기는 효과가 근육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셔야지 얘에다 너무 지탱하고 지지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근육이 약화되고 예. 힘을 줄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활용하셔야 역시 됩니다. 또 근본적인 치료는 네, 네. 아니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근육 관절염이 있거나 네.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거나 단단해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짧아지거나 단단해져 있는 근육들을 풀기 위해서는 마사지를 하면 효과적인데요. 꼭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바로 이 자리에서 단돈 1,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같은데요? 단돈 1,000원?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이 병입니다. 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는 데 병입니다. 쓰는 돈 1,000원. 네, 맞습니다. 네. 주로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종아리 근육들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병을 이용해서 병 뚜껑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먼저 이렇게 내용물은 다 잡으시고요. 드시고. 네, 여기서 다 드신 상태에서 요 무릎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중심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뼈와 옆에 뼈 사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옆으로 봤을 때 이쪽 다리 무릎이 지나가는 자리에 약간 이렇게 단단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네. 인대가 하나 지나갑니다. 네. 요 장경인대라고 하는데 요 인대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그러니까 병을 그 부분- 이용해서 이렇게 아, 그 부분을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지점을 딱 지정해 놓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무릎뼈를 중심으로 무릎 위로 가는 근육과 네, 네.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병 뚜껑이 좀 작은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단돈 1,000원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니, 비타민 넓은 병 같은 뚜껑도 경우. 있잖아요. 근데 넓은 그거보다는 뚜껑보다는 작은 뚜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 물뚜껑도 좋습니다.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그 마시는 지점을 거. 딱 눌러야 되니까. 네, 지점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무릎에 직접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딱 그 부위가 있네요. 네, 이제 무릎을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단단해지면 무릎의 예.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먼저 풀어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 뒤쪽에 있는 잠시 일어나시면 네. 네, 자 일어나셔서 이 상태를 보시면 이게 무릎이 접히는 부분이 오금, 있습니다. 네, 오금이라고 하죠. 네, 예. 오금이라는데요. 여기는 이제 무릎이 잘 이렇게 펴지거나 구부러질 때 아프신 분들은 예. 이 오금의 중앙 부위를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오금의 정중앙. 네, 중앙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시고 네.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요 근육들이 있습니다. 예. 요 부위를 마찬가지로 병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이렇게. 부위만.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쪽 부위로 붙이셨어요. 바깥쪽이 아니라. 네, 무릎의 안쪽 정중앙 부위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안쪽. 네, 근육 있는 부분. 네, 그래서 다 여기가 이제 무릎이 굽혀지지 혈자리예요, 않게 혈자리. 여기가 다 예, 혈자리고. 중앙에 있는 부분은 이제 예. 위중이라는 혈자리고 예. 옆쪽은 뭐 음곡, 그다음에 아. 앞쪽에 붙였던 데는 뭐 양릉천, 네. 그리고 뭐 스량관, 뭐 북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 아까 저 무릎 옆쪽에 붙였던 데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손으로 아까 네. 그 스티커 있는 부분 약간 밑에 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세게 꽉 눌러주시면 네. 무릎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무릎 쪽을. 예, 여기죠 지금. 예, 그림으로 나오네요. 네. 저 네. 복천 자리 있죠. 네. 복천이랑 반대편이 이제 수량관 자리인데 지금 네, 스티커 네. 붙인 자리는 그쪽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쪽을 같이 꽉 눌러주시면 무릎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절염 그리고 뭐 근육통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마사지법까지 살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승남 원장님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 항상 그러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네. 네. 관절은 처음에 망가지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게 생활 습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체중을 갖다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 체중 관리. 예, 평소에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규 선생님께서도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이 무릎 관절은 흔히 잘못 생각하시면 스스로 찜질만 해도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우선은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그리고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하시고 늘려주시고 마사지 해주신다면 훨씬 한결 부드러워진 무릎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네. 노화에 의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건강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델분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